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김혜영입니다. 자, 오늘 하루 보내면서 철렁이는 가슴 쓸어내리시는 분들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굉장히 힘드셨죠?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기는 역부족인 하루였습니다. 주요 장기 이평선 이탈이 됐고요. 시장을 어느 정도 방어해줄 만한 종목 찾기도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체감 온도가 냉랭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틈새 전략을 노려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전략 미리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급락 흐름 보였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어느새 1940선까지 밀려 내려와 있는 흐름인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도 줄줄이 하락 흐름 보였다라는 소식 증시의 화제 1분 통해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투맨쇼를 즐거운 전투장으로 만들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보시죠.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입니다.
단기 납폭과대 우량주 매수의 대가주죠. 오늘 박종영 멘토님 함께합니다. 자, 이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최명성 전문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은 박종영 멘토님과 최명성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막상막하 투맨쇼가 이제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가 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개천절로 휴장을 하는 바람에 이 두 분은 오늘 처음 뵙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또 각오 한번 안 들어보고 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박종영 멘토님부터 시즌2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예,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들려고 불철주야 열심히 종목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께 좋은 수익률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불철주에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수익률이 그 결과를 좀 확인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님께도 각오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네, 그 서울경제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인데요. 저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요. 향후 6개월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밤낮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두 분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 정리부터 좀 해봐야 할 텐데요. 자, 먼저 저희 박종영 멘토님과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오비일학이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 치이고 중국 시장, 글로벌 경기에 관한 분야도 우려감도 굉장히 강하고요. 또 북한 관련된 리스크 소식도 좀 전에 또 강하게 전해졌는데 전반적인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예, 금일 시장은 빠졌지만 그렇게 공포스럽게 빠지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빠질 거는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거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이제 시황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상품이나 아니면 환율,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전부 다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나마 좀 환율이 원달러 강세,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엔저 현상이 조금 그나마 좀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그 외국인의 그런 자금 이탈이 이런 투자 심리 불안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게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땅한 이렇게 주도주들이 없다 보니까 내수주로 조금 그런 자금들이 들어가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수출 주도주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나중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은 그런 쪽 위주로 강하게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거, 오랜 시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그냥 관망을 하시면서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할 때에는 오히려 관성이 붙어가지고 생각보다 지수가 더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2000 넘어간다 이렇게 말이 오고 가고 했을 때 단숨에 2000을 넘어가지고 2100까지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또 2000선에서는 잠깐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주식은 공포를 먹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밀렸을 때는 그 이상의 지수가 밀려야지 그 공포를 먹고 나서 다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강한 반등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공포감이 아직까지는 조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해외 차트를 잠깐 보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설명을 드려야 돼가지고 해외 차트를 보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렇게 해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입니다. 일단 다우지수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17,300에서 16,50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또 내려갔다가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시장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시장이 반등이 나오려고 했으면은 16,800 정도는 지지를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7,200을 노려본 그런 수가 있었는데, 현재 구간은 지금 저점을 깬 상태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200선인데 200선을 한번 지지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지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지지받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좀 강하게 이탈시킨 이후에 극도의 공포감을 유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투매를 받아내는 과정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200선 부근에서 지지가 한번 나왔었고 두 번, 세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200선 테스트를 한번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걸 붕괴시키는 과정 중에서 반드시 투매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서 국내 증시 또한 이런 해외 증시의 그런 투자 불안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락을 했다가 극도의 공포감, 설마 1900이 깨지겠어 이런 공포감을 유발시킨 이후에 다시 한번 좀 강한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님과도 오늘 시장 상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죠. 자, 전문가님. 네. 다년간의 경험이 굉장히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런 경험치로 보셨을 때 네. 지금의 하락 추세 이어질까요? 제가 이제 15년 동안 주시장에서 이제 열심히 노력도 했고 많은 경험을 쌓는데요. 지금 상당히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그 미국은 한 6,000포인트, 7,000포인트가 상승했고요. 또 일본도 8,000포인트에서 16,000포인트, 바로 옆에 있는 나라 그 일본도 무려 8,000포인트가 뛰어가지고 거의 증권주가 약 300% 정도 상승해가지고 많은 이제 국민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해서 2년 동안 2,100도 돌파를 못하고 2,100에서 오늘 1,930포인트까지 내렸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지난번 그 선거 전에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강력하게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해가지고 2,0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까지 무려 3, 4일 만에 갔는데 무려 지금 200포인트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뭐 브라질도 아니고 유럽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주가 부양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기관 연기금 투신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나라 주식을 우리나라 기관 연기금 투신 쪽에서 좀 많이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을 우리나라 그 기관이나 연기금 투신 쪽이 지켜줘야지 맨날 보면 외국인만 바라보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이 왜 우리나라 주가를 책임져야 됩니까? 또 브라질이라든가 유럽, 일본 나라 국민이 왜 우리나라 주가 상승을 책임져야 됩니까? 아무 그 의미가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기관 투신, 연기금 또 우리 개인들은 계속 많이 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 기관 정부 쪽에서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쪽에 3개월 연속 나와서 많은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시청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 미국과 일본은 거래소가 없습니다. 거래소에 소액 투자자의 거래소가 없는데 거래소에 당연히 그 인하든지 폐지하셔야 되고요. 배당 정책을 좀 강화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 또 대기업도 1%도 안 줘요. 배당 1%도 주지 않는데 유럽 같은 데는 최소 4%에서 5%, 많게는 7%, 8%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우리나라도 배당 정책을 좀 강화하셔야 되고 또 금리도 인하해 주셔야 되고 또 세계에서 우리나라 증권 규제가 1위거든요. 그래서 너무 증권에 대한 규제가 심한데 좋은 주식이 갈 때는 뭐 3배, 5배 등 가게끔 내비두시고요. 떨어질 때는 좀 어느 정도 20, 30% 손실이 나면 어느 정도 좀 받아줄 수 있는 안정책을 해줘야지 지금 보면은 올라가는 것은 계속 금감원에서 제재를 하고 떨어지신 주식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기, 삼성테크인, 삼성중공업, 삼성 SDI 그런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을 대표하는 주식들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세계 1위 조선주가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반토막 났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주식들이 이렇게 반토막 났는데 기관이나 정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올리셔야 되고, 다행히 이번에 그 최경환 경제부 장관이 10월 중순 때 이제 주가 부양책을 쓴다고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된다. 거기에 연기금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탈되고 있는 이유, 뭐 실적 부분도 있겠고요. 배당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의 좀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요. 박종영 멘토님과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래저래 우리 시장 체력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에서 발포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이 부분 월요일 시장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 우려감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참 재밌는 그 이슈가 방금 또 이렇게 터졌는데요. 시장이 좀 악화될 때 꼭 이상하게 북한에서 포를 쏩니다. 과거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참 돌이켜보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상하게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좀 위태위태하다 하면은
북한에서 포를 쏘고 무슨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부분 이렇게 북한의 저희 나라에서 그런 국지적인 그런 부분 리스크를 볼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그냥 이슈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품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환율 전체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통화도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불안한 거지. 북한에서 포 쏘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시장이 또 안정되면 또 화해 제스처를 또 취하게 그런 모습이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게 또 전쟁으로 이어지냐?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내성이 생길만 하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많이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또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해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또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데 북한이 포 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절대 쓰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윤곽을 보자. 아직까지는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북한발 리스크 영향력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과연 최명성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저도 박종영 멘토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포 3방 쐈다고 우리나라 아무 지장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지금 아마 동해안에 미사일 핵 미사일 쏜 게 수십 발 쐈는데 우리나라 지수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 전에 연평도 불바다에서 난리 났는데 그날도 플러스 났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북한의 쇼맨십이고 다행히 오늘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토일 3일 연휴가 있습니다. 쉬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잘 풀어가면 되니까 북한이 포를 쏘든 미사일 쏘든 동해에 쏘고 우리나라 국지전에서는 별 지장이 없으니까요. 마음 편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 분석 들어봤고요. 북한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우려감 덜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시장의 먹잇감을 한 발 앞서서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최근 우리 시장 혼돈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 과연 국민연금이 틈새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슈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죠. 국민연금이 내수주 위주로 가을 장바구니를 재정비했습니다. 국민연금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발 내수 활성화 정책에 배팅을 한 모양새인데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공시한 3, 4분기 지분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은 롯데 하이마트, 아이마켓 코리아, 국도화학 등 내수주를 5% 이상 신규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이 불리해진 상황인데다 수출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출주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내수주를 매수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수출주와 인터넷 관련주를 장바구니에서 덜어냈는데요. 내수 활성화 정책에 베팅한 국민연금. 과연 올가을 풍성한 장바구니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와 관련된 본격적 토크 배틀이 시작됩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내수주 쇼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과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이런 국민연금의 흐름 연동돼서 좀 따라가 봐야 하는 걸까요? 최명성 전문가님부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국민연금이 이렇게 이제 국내 내수주를 이제 매수를 한다 해서 참 감사한 일인데요. 네. 근데 너무 액수가 적습니다. 이게 오늘 보니까 연기금이 거래소를 100억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을 57억을 매도했는데 너무 적습니다. 제가 이제 15년 경험상 국민연금이 이렇게 좀 주가 시장이 좀 많이 활성화됐을 때는 보통 하루 1,000억에서 3,000억씩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몇십억 매수, 몇십억 매도, 100억, 200억 매수, 1, 200억 매도인데 너무 미미하고요. 지금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가 시장이라든가 또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걸쳐서 좀 힘들 때는 많이 받쳐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역대 정권치고 국민연금 끌어다가 주가를 부양했다거나 이렇게 힘들 때 다 받쳤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좀 미미한데 지금 국민연금이 이제 현재 달러도 강세, 엔화 약세 등에서 우리나라 내수라든가 수출이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이 위기에 처할 때 또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현재 이제 내수주를 보면 롯데 하이마트라든가 인터파크라든가 또 LG U+플러스 등 여러 가지 좋은 회사를 한 20, 30종목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지금 우량주도
좋고요. 수출 보면은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이 세계 1위 아닙니까? 삼성전자 세계 1위고요. 뭐 현대차 차도 1위고 또 배도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왜 국민연금이 안 사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너무 그 회사도 좋고 수출도 좋으니까 지금 당장부터라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뭐 현대차가 됐든 기아차가 됐든 또 조선주가 됐든 또 삼성전자가 됐든 관련 부품주가 됐든 코스닥에 우량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코스피 100, 또 코스닥 100 그런 좋은 우량 주식을 계속 매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세분화해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런 내수주의 흐름을 좀 종목별로 확인을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최영상 전문가님 좀 도와주시죠. 네, 이제 오늘 보시면 롯데 하이마트를 비롯해서 뭐 인터파크 그런 여러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해오는데요. 네. 매수하시는데 지금 도표가 지금 마련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5% 정도 이제 매수를 했다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아마 10% 정도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불씨가 돼서 이제 하나하나 좀 이제 발전됐으면 좋겠고요. 그걸 아까 박종용 멘토가 많이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박종용 멘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이제 시장이 많이 불안한데,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주도주 부재 상황에서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내수주로 조금씩 돈이 들어가는 현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시장이 가려고 하면은 내수주가 가서는 안 됩니다. 수출 주도주가 가야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도 세게 나오고 강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잠깐 제가 준비한 그 도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도표를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그 외국인 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관련된 이렇게 자료인데요. 거의 국내 증시는 시장에 갔을 때 외국인이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2014년 2월서부터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수와 함께 2100까지 거의 근사치까지 이렇게 돌파를 했었습니다. 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미국 글로벌 펀드라든지 아니면은 미국계 자금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7월부터는 유럽계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8월 말서부터 갑자기 자금이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100선을 돌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에 점차 이렇게 하락을 지금 맞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냐? 과거 이렇게 외국인의 그런 자금 동향을 봤을 때 보통 3개월 정도의 텀을 두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2013년도 때하고 2014년도 지금까지 거의 3개월 단위로 휴식기를 가지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그거를 마련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의 그런 순매수 현황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러고 나서 그 위기 국면에 대한 그 지지력 테스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해서 두 번째 준비한 제 도표를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네. 보시면은 지금 PBR 밴드 해가지고 지수가 지금까지 0.9 이 라인 때 PBR 0.9 정도 됐을 때 보통 반등이 나왔다. 과거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는 늘 그래 왔다. 이런 확률적인 부분에서 근거를 해봤을 때는 1930 이하로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1930선을 이탈하고 1900선을 이탈해가지고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전에 그 주제인 것처럼 그 내수주 쪽으로 이렇게 몰릴 거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반등이 나오거나 시장이 가려고 할 때는 수출 주도주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1930 이하, 1900 라인 때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는 거는 수출 주도주 괜찮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하지만 현재는 지금 내수주에 이렇게 과감하게 베팅할 때도 아니고요. 수출주에도 과감히 베팅할 때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냐? 그러면은 수출 주도주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출 주도주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 예를 들어서 지금 화학주나 아니면 중공업주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생기고 있고요. 하지만 그걸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거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간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로 그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 이렇게 보시면은 올라가는 종목을 택하는 전문가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을 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뭐 정배열이든지 역배열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배열을 선택을 하든 역배열을 선택하든
손절가는 있습니다. 떨어지는 종목도 손절가가 있고요. 올라가는 종목도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이렇게 떨어진 종목에서 겁먹을 필요 없고요. 오히려 공포를 매수했을 때 수익률이 극대화된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다시 주제로 넘어가면요. 시장을 내수주보다는 시장 반등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출 쪽에 관심을 단기적으로 가지시고, 기술적으로 나는 접근을 못하겠다 하시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관망하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수출실 관련해서 가격적인 메리트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아무래도 최대 투자 주체인 만큼 이런 연기금에서조차도 수출주에 관심이 없다는 것, 뭔가 시사하는 바가 좀 강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수출주를 좀 많이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중공업이라든지 화학,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삼성전자, 현대차, 대부분 그런 수출 주도주 업종 대표 섹터들인데, 지금 이런 쪽에서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빼내고 있고, 내수주 쪽으로 지금 포트폴리오가 편입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 예를 들어서 2만 원이었던 어떤 상품이 10,000원이 됐을 때 싸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예. 반면에 2만 원이었던 게 갑자기 4만 원이 되면은 달라붙지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수출주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님과도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내수주 섹터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고가권에 있는 내수주들 리스크 관리하는 방안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예, 리스크 관리는 간단한데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연기금이 사든 개인이 사든 보통 한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한 20-30% 정도 상승을 하면 거기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연기금, 기관, 외국인, 개인도 똑같은데요. 그래서 내수주가 요즘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한 20-30% 정도 올랐으면 일부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이렇게 한 10% 정도, 15% 정도 하락했다 다시 제2차 상승을 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락해서 반등을 돌릴 때 그때 이제 매수하시면 되고요. 지금 연기금 쪽에서는 이제 내수주를 매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매수하는 종목도 많고, 지금 우리 박종윤 멘토가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수출주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좀 많이 떨어졌고요. 현대차, 기아차 많이 떨어졌고 하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우량주도 한 20-3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나서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외국인도 이렇게 사고 개인도 사지, 국민연금도 우리나라 수출주를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 지금 2주 연속 3주째 계속 팔고 있는데, 그런 건 좀 정부가 관리하는 좀 연기금에서도 좀 받쳐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국민을 위한 그런 배려심이라든가 융통성 있는 투자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요, 이제 수출주 단기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반등에 관해서 시사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접근해보는 게 가장 유효할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화학주, 이런 원자재주, 이쪽 섹터가 가장 유망해 보인다고 합니다. 빠질 때는 가장 빠르게 하락을 하지만, 반대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가장 빨리 반등이 나오는 섹터가 이런 중공업, 그 다음에 아니면은 화학, 그 다음에 원자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시장 설명을 드리면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현재 시장은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는다면은 그것 때문에 빠졌던 종목분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는 아직까지는 공포감은 조성은 안 됐습니다. 좀 공포감 좀 조성됐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저는 항상 그 공포를 되게 즐겨하는 전문가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오늘 이렇게 얘기 중에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인위적인 개입은 없다. 하지만 시장이 극도로 무서워지거나 공포감이 조성될 때는요, 인위적 개입을 합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1980년대나 90년대,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각각 시장, 나중에 이렇게 한번 다시 시간이 될 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공포 속에서는 항상
국가가 인위적인 개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BR 밴드 해가지고 1930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수출 주도주 모아가는 거 괜찮다 해가지고 뭐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중공업이라든지 뭐 1900 이하 떨어졌을 때는 무조건 모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명성 전문가님께서는 경기 민감주 섹터 중에서 뭐 화학이나 중공업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부분에 좀 동의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화학 부분은 조금 이제 제가 좋게는 생각하지만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셀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OCI가 지금 60만 원짜리 10만 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LG화학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롯데케미칼이라든가 LG화학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도표를 보면서 제가 바로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그가 많이 빠졌던 수출주 현대차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미국에도 공장을 2개 설립하는데 도표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24만 원짜리가 17만 원까지 왔어요. 17만 원. 그 도표 보시면 거의 뭐 25% 30% 빠졌는데 오늘 이제 양봉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을 좀 연기금에서 매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기아차를 보시면 다음 보시면 기아차도 요즘 그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 5% 정도 일주일 만에 선방을 했는데 지금 이 종목도 20% 하락한 후에 다시 바닥을 찍고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또 보시면 요즘 중공업주, 우리 박종영 멘토가 아주 저랑 오늘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중공업은 잘 보고 왔어요. 근데 보면 삼성중공업이 현재 34,000원짜리가 뭐 24,000원 30% 정도 빠졌는데, 요 근래 보면 도표 보시면 이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많이 매수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포스코, 우리나라 그 기관산업의 근간 아닙니까? 근데 이 종목이 36만원짜리가 30만원이니까 이것도 거의 20%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를 대표한 주식이 이렇게 20, 30% 빠졌을 때 국민연금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주식을 사서 올려줘야 이렇게 개인도 살고 기관도 살고 또 뭐 투신도 살고 우리나라 주가 정책도 하니까 국민연금이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런 수출주라든가 매수주 이런 포스코 관련주를 꼭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최명성 전문가님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데 박정현 멘토님이 저한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이렇게 신호를 좀 주셨어요. 어떤 얘기가 하고 싶으신 걸까요? 예, 이 얘기는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거는 주제하고 좀 상관없는데 투자자들의 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정배열이든지 역배열이든지 중공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정배열이든지 역배열이든지 상관없이 어차피 손절 가격은 다 정해져 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과거에 뭐 2009년도 실적 좋다, 뭐 중공업 날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정배열 타고 날라갔습니다. 뭐 4만원까지도 갔었습니다. 뭐 10만원, 뭐 리포트에는 뭐 8만원, 9만원까지 간다. 하지만 뭐 4만원에 사셨던 분들, 보통 투자자들은 그럽니다. 한번 물리면은요, 손절 잘 못합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습관이 한번 물리면은 그게 본절 나올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갑니다. 고가권에서 사든 밑에서 사든 항상 손절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지킨다는 거. 이왕이면은 바닥에서 사자. 바닥은 어떤 구간이냐? 요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4만 원에 사신 분들은 쭉쭉쭉쭉 지켜봤더니 뭐 해가지고 더 상승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44,000원 해가지고 뭐 10%까지 상승을 했겠지만 또 정배열 타고 가다가 꼬꾸라집니다. 마이너스 30%, 40%까지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떨어질 것 같은 주식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그런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런 반등이 나옵니다. 이런 반등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다가,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면은, 말씀드린 거,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고요. 계곡이 있으면 산이 있습니다. 계곡에서 사실 건지 아니면은 산에서 사실 건지는 그 투자자님 본인의 이제 성격에 맞는 건데, 어차피 손절 못할 거면은 가급적이면 위험한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이런 바닥에서 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박종영 멘토님의 하지만 이 부분이 아마 좀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이슈 주제로 해서 두 분의 의견 살펴봤는데 화면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주제입니다. 국민연금이 최근 내수주로 그런 섹터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풍성한 가을 장바구니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박종영 멘토님께서는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시장과 종목을 좀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님께서는 국민연금 주가 하락 시 방어적인 융통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명선 전문가의 포트입니다. 한국전력 다음 주장 새롭게 편입하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48,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장 이 전략 사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2위에는 이관웅 멘토의 신원이 14.1% 순위에 변동 없는 모습이고요. 3위는 포커나인 전문가의 유비벨록스가 7.4%, 4위는 브레인 전문가의 농심이 5.5%의 수익률로 새롭게 순위권에 등극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5위는 정재현 멘토의 KG ETS가 4.1%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오늘장 10% 가까운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총 수익률 42.8%로 오늘도 1위에 랭크된 모습입니다. 조민규 멘토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조민규 멘토가 44.5%의 높은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이관웅 멘토가 14.8%를, 3위는 포커나인 전문가가 6.1%의 누적 수익률로 상위권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다음 주장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이 있을까요? 다음 주장도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와 함께 하시면서 높은 수익률 기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포트 확인을 좀 해보고 왔는데요. 최명성 전문가님께서 한국전력 이렇게 새롭게 편입 시도를 좀 해주시겠다는 의견 주셨어요. 이 부분 좀 확인해보고 갈게요. 네, 그 한국전력은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죠. 근데 지금 보면 뭐 삼성전자, LG전자 할 것 없이 우량주 뭐 두산중공업 할 것 없이 뭐 현대차, 기아차 할 것 없이 거래소의 우량주가 솔직히 뭐 20, 30% 안 빠진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전력만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차기 주도주가 한국전력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제 한국전력은 이번에 그 삼성동 부지를 현대차에게 10조 550억을 받고 이제 매도를 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고요. 그게 지금 현재 전기세 인상과 더불어서 지금 가을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전기 이제 수요도 많아지고요. 또 전기세를 지금 3번에 걸쳐서 계속 인상을 했기 때문에 회사 재무제표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뛰어나고 순이익도 뛰어나고 유보율도 높아지고요. 또 여기 보시면 한국전력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요. 예, 도표를 보시면 계속 이 신고가 나오는데 보시면 그 현재 보시면 제 도표 보시면 뭐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등에서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봤을 때 뭐 매출도 늘어나고 순이익도 늘어나고요. 또 이제 현재 지수가 안 좋을 때 이럴 때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인 이게 한국전력이죠. 한국전력이라든가 KT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 한국전력입니다. 또 이제 배당 정책을 자꾸 말하는데 어차피 한국전력은 국가의 기관에서 나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 배당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한 10%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통 뭐 1% 주는데 올해 최소한 4, 5% 내지 한 10%까지 줬으면 좋은데 이걸 봤을 때는 한국전력이 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히든 종목은 제가 제일 바이오를 가져왔고요. 다음 주 편입 종목은 한국전력을 보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목표가 6만 원 주셨고요. 손절가는 43,000원 주셨는데 그렇다면 매수가는 얼마에 접근해 봐야 할까요? 네, 매수가가 오늘 이제 48,700원인데요.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 장중에 2, 3% 정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좀 하락했을 때 일부 분할 매수하시고요. 중간이라 약간 올 때 분할 매수하셔서 48,700원에서 매수하시면 충분히 6만 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매가 제가 한 43,000원 드린 것 같은데요. 43,000원까지 아마 내려오지 않겠지만 그 포트라인을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서서요. 오늘 히든카드 종목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종영 멘토의 오늘 종목입니다. 한양디지털 갖고 오셨네요.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메모리 모드 매출 확대로 대폭의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장점 찝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제일바이오 갖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추천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가을, 겨울 독감 바이러스 확산에 관련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장점으로 꼽아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히든카드 종목 저희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 자, 먼저 박종영 멘토님부터 이 종목이 진정한 히든카드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도 더블 간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2,350원에서 2,400원 라인대서부터 밑으로 모으시면은 더블 본다 했었던 종목이 한 3종목 정도가 있었죠. 뭐 지앤코라든지 아니면 뭐 한양 디지텍.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대비해가지고 좀 많이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실적이 증가한다면은 그만큼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실적에 관련해서 이제 좀 이따가 이렇게 볼 건데요. 먼저 제가 준비한 그 두 표를 확인해 보면서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요, 이거 같은 게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는 주력 사업은 반도체 메모리 모듈입니다. 하지만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이 IP 통신 산업인데요. IP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테마로도 볼 수 있다는 거 좀 많이 기억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국내 IP가 8천만 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IP 고갈 상태에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이 IP 고갈 상태가 되면 집도 마찬가지로 집이 없으면 집 가격도 상승하듯이 IP도 관련돼가지고 그런 분명히 모멘텀이 충분히 불 수 있다. 저건 이제 홈페이지 그 사업 영역을 그렇게 따온 건데요. 그래가지고 뭐 저런 모멘텀도 있다는 거, 테마주로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열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준비한 걸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주력 사업입니다. 모듈 사업인데요. 모듈 사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메모리 쪽으로 이쪽으로 그 핵심 역량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때 스마트폰 모듈을 과감하게 포기를 했었죠. 남들 잘 갈 때 얘네들은 포기를 했습니다. 해서 그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더 선택을 잘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폰 관련해가지고 부품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일찌감치 포기를 하고 그동안에 주력해왔던 반도체 모듈, 지금 PC 관련된 그런 업종들, D램 그런 쪽 관련 섹터들이 자그마한 중소형주에서 약간 조금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이 그만큼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나.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조금 모듈이 뭔지 잘 모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PC 보면은 저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모듈이 저렇게 생겼다. 이렇게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준비한 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사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사업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듈 쪽에서 매출액의 한 80%에서 90%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업군도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IP 사업도 하고 있지만 반대로 저런 뭐 사물 인터넷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사업, 뭐 보안이나 CCTV,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테마가 걸려도 뭐 하나 걸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렇다고 회사가 나쁜 건 아닙니다. 잠깐 차트하고 기업 분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기업 분석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잠깐 볼게요. 기업 분석. 얘네는 지금 해놓고 제일바이오네요. 제일바이오고 이쪽을 보시면 한양 디지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양 디지텍. 한양 디지텍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 12월에 30억을 찍었죠. 그런데 2014년 3월 14억, 2014년 6월 지난해 반기 만에 지난해 그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반기 만에 한 3분의 2 정도를 벌써 채워놨습니다. 만약에 9월하고 12월만 이 정도만 유지만 돼도 내년에 공시 때 200% 성장,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재무적으로 불안하냐? 아닙니다.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 너무 양호하죠. 유보율 같은 건 600%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은 100%가 아닌 한 70%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평균이 보통 200에서 180%를 감안할 때 괜찮은 수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네. 보시면은 지난 1시즌 때 2,400원, 2,350원 이하로 이렇게 모아가시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가격도 어떻게 보면 약간 살짝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제가 더블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또 멍청한 투자자 또 얘기 나옵니다. 예. 월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로 봤을 때 2,200원, 2,300원 이거를 모아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더블해서 반복을 했으면은요 1,000만원 투자했던 사람들 5년 만에 한 1억 정도 벌었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그런 확률을 믿고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매수가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말씀해 주시죠. 예, 매수가 같은 경우는요, 이거 같은 경우는 2,670원에서 50원, 이 라인대를 이렇게 좀 이렇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2,400원의 더블 부근인 4,6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2,400원, 이렇게 한번 정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강한 자신감 보여주셨는데요. 더블 수익률 책임주실 수 있겠어요? 한번 믿어보시고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최명상 전문가님 종목도 살펴봐야 할 텐데, 앞서서 한국전력 얘기하시면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히든카드 종목으로 가져온 제일바이오, 향후 어떤 흐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먼저 제가 앞서서 박정혁 멘토한테 질문 한 가지 하겠는데요. 네. 제 차트를 보니까 한양지기텍이 한 2,200원짜리가 3,100원까지 올랐거든요. 네. 제가 보면 매물대도 많고 하는데 이거 좀 뚫고 가기가 요즘 시장에 따라서 힘들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좀 높지 않습니까? 벌써 35% 수익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높다고 하면은 높을 수 있겠는데요. 차트 보면서 그건 상대적인 관점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로 보면은 올라왔기 때문에 높지만은 월봉 차트로 보면은 아직도 바닥입니다. 이게 지난해 적자일 때도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는 그럼 우주항공 테마에 엮여가지고 6,000원, 7,000원 이렇게 갔던 주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적자도 아니고 오히려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6,000원, 7,000원 했던 이상을 넘어야지 이게 말이 맞는 건데 지금은 아직까지 월봉상 봤을 때 아직까지도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네. 6,000원 가면 그때 한턱 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기대해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제일바이오 종목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요즘 제가 이제 바닥에서 튀는 종목은 잘 잡습니다. 왜냐면 제가 15년 동안 단 하루도 안 쉬고 차트를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독자들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제일바이오를 왜 가져왔냐면, 오늘 사실 히든카드를 한국전력을 하려고 했는데, 좀 요즘 지수가 안 좋아서 다음 주로 이제 넘기고요. 오늘은 제일바이오. 그래서 이럴 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바이오, 그러니까 바닥에서 좀 빨리 튈 수 없는 종목이 없을까, 그런 종목이었는데, 사실 M게임을 추천을 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오늘은 이제 M게임처럼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 골랐는데, 그 종목은 제일바이오입니다. 제일바이오 하면 이제 동물 의약품 및 방역, 환경 사업업체인데요.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이제 원료를 조달하고 가공 판매하는 특성을 가진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2013년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아프리카라든가 미국에서도 지금 에볼라 확산해서 이제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가축이라든가 사람 이렇게 방역할 때는 제일바이오, 파루, 중앙백신 이런 종목들이 와서 이제 많이 수혜를 받거든요. 근데 특히나 또 이제 11월, 12월 되면 이제 독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류 독감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 도표 보시면 일봉인데, 이제 바닥이 보일 듯 말 듯 하죠. 이제 그만큼 이제 바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치고 나올 때 그 순간을 제가 잘 포장을 하는데, 그 장점은 뭐냐면 제가 시력이 1.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력도 좋고 전 종목을 제가 한 6,00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튀는 시점을 제가 애리하게 잘 잡습니다. 근데 이제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요. 주봉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주봉. 좀 환상 아닙니까? 이게 보시면, 아주 이제 바닥권에서 이 시점, 이제 튀기 직전이죠. 이 앞에도 보면 작년 2013년 12월 전에 12월 달에 이렇게 튀어서 3,000원짜리가 무려 6,000원까지 갔습니다. 더블이 갔죠. 그 전에도 이제 봄이라든가, 가을, 겨울 되면 꼭 이렇게 튀거든요. 근데 주봉으로 보면 양봉이 4주 연속, 5주 연속 나오고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도 지금 4개월 연속 계속 양봉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스타트를 하면, 제가 목표가는 5,000원 들고 왔는데 차기 6,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너무 좋고요. 제가 재무제표만 한번 간단히 살펴보자면요. 재무제표를, 예, 기업 분석 보시면 네. 이 종목도 계속 이제 흑자 전환이죠. 흑자 전환 보시면 계속 빨간불이 없습니다. 계속 매출 늘어나고 흑자 나오고요. 유볼도 246%로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목표가 6,000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손절가와 매수가도
지정해 주셔야죠. 네, 매수가가 오늘 이제 3,500원에 끝났는데 다음 주 월요일 좀 3% 이제 우리가 상하를 구분을 두고 있는데 3%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잡으시면 됩니다. 잡으시면 충분히 제가 수익은 보장하겠습니다. 그래서 3,500원 전후로 3% 전후로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1차 5,000원입니다. 1차 5,000원, 2차 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아주 안정적으로 제가 3,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력이 좋은 최명성 전문가님 제일바이오를 갖고 오셨는데요. 자, 우려되는 부분 혹시 없으세요? 제일바이오 우려되는 부분은 한 가지 정도 있고요. 네, 한 가지 뭔가요? 정도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때 부분은 있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이건 이제 돈 차트를 이렇게 적용을 한 건데요. 돈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저점을 잡아낼 때 주로 이제 씁니다. 저점을 잡아낼 때 주로 쓰는데 보시면은 매집이 된 것 같아요. 매집이 돼서 약간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단 거래량이 터지면서 2014년도 4월 부근 때 여기서 일단 한번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런 저점 부근에서 이렇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2014년도 7월 부근 때 상한가를 만들면서 여기서도 또 물량 매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추가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올라가는 주식 베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좀 약간 공포를 매수하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약간 좀 불리하지 않나, 이걸 좀 이렇게 좀 찝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가치적으로 보겠습니다. 뭐 제일바이오 같은 거는 이제 뭐 AI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가을철이나 겨울철이나 되면은 뭐 같이 붑니다. 뭐 파루, 뭐 대한육팜, 그 다음에 뭐 체시스, 제일바이오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불지만은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가 좀 안 좋은 부분이 뭐냐?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 부분에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빼고는 차트상으로 지금 현재 시장 테마나 봤을 때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네, 아주 이제 지정은 잘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30%가 빠진 날에도 오늘 장중 거의 5, 6% 계속 상승하다에 종가 4% 뛰었는데 오늘 보시면 제 도표 보시면 4% 뛰었고 바닥 거래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재무제표는 제가 15년 동안 계속 봤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믿고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종목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종영 멘토의 종목입니다. 한양디지텍 갖고 오셨죠. 메모리 모듈 매출 확대로 대폭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매매 전략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매수가가 2,670원, 목표가는 4,600원, 손절가는 2,4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명성 전문가님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제일바이오 갖고 오셨습니다. 겨울과 가을 독감 바이러스 확산에 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바이오 매수가는 3,50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3,000원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보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에서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워드린 전략과 종목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서는 승리 투자 해보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